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침에 충전기에서 막 뽑았는데 점심때쯤 되니까 벌써 배터리가 빨간불이 들어오는 경험 말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새로 산 스마트폰인데도 하루가 멀다 하고 배터리가 바닥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걸 폰이 고장났다고 생각하시고 서비스 센터로 달려가시는데요.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안에 숨어있는 몇 가지 설정 때문인데요. 이 설정들이 여러분이 폰을 안 쓰고 있을 때도 계속 배터리를 빨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방법대로만 하시면요. 아침에 충전한 배터리가 저녁까지 든든하게 갑니다. 심지어 배터리 수명 자체도 2배 가까이 늘어나는 방법이에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따라만 하시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시작하기 전에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면 이런 유용한 정보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스마트폰 생활이 편해지는 꿀팁들을 계속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오늘 이야기는 제 지인이신 이서방님의 실제 경험담입니다. 이서방님은 올해 68이신데요. 작년에 자녀분들이 새 스마트폰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걸입니까? 새 폰인데도 배터리가 금방 닳는 거예요. 매일 아침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시는 일이 스마트폰을 충전기에 꽂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게 100%까지 꽉 채워서 나가시는데요. 문제는 점심시간이었습니다. 겨우 오전만 지났을 뿐인데 벌써 30%밖에 안 남아있는 거예요. 통화도 별로 안 했고요. 문자도 몇 번 보내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이서방님은 그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이고, 이 폰이 벌써 고장났나? 비싸게 주고 산 게 아까운데 말이야. 그래서 주말에 시간 내서 서비스 센터에 가려고 마음먹으셨습니다. 배터리를 갈아야 하나 아니면 폰 자체에 문제가 있나 싶으셨던 거죠. 그런데 마침 저녁에 딸이 집에 들렀습니다. 이서방님이 하소연을 하시니까 딸이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폰 고장 난 거 아니에요. 그냥 설정 몇 개만 꺼주시면 바로 해결돼요. 제가 지금 해드릴게요. 이서방님은 반신반의하셨습니다. 설정 몇 개만 바꾸면 해결된다니 믿기지 않으셨던 거죠. 하지만 딸이 폰을 이리저리 만지더니 정말 몇 가지만 바꿨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다음 날부터는 배터리가 저녁까지 거뜬하게 가는 거예요. 이서방님은 그제야 깨달으셨습니다. 폰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켜져 있던 기능들이 배터리를 계속 잡아먹고 있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서방님 딸이 해드렸던 바로 그 방법들을 여러분께 하나하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도 이 방법들을 직접 해봤는데요. 정말 효과가 놀라웠습니다. 전에는 하루에 두세 번씩 충전기를 찾아다녔는데요. 이제는 아침에 한 번 충전하면 저녁에 집에 올 때까지도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배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 쓰실 수 있을 겁니다. 특히 어르신들은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전화 오는 걸 놓칠까봐 항상 배터리를 신경 쓰시잖아요. 그런데 이 방법들을 알고 계시면 그런 걱정도 덜 하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배터리가 든든하게 남아있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배터리를 잡아먹는 첫 번째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능은 많은 분들이 편하다고 켜놓으시는데요. 사실은 배터리를 엄청나게 소모하는 주범입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 화면을 끄셨는데도 시계나 날짜가 희미하게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그게 바로 AOD라는 기능입니다. AOD는 영어로 Always on Display라고 하는데요. 우리말로 하면 항상 켜진 화면이라는 뜻입니다. 이 기능이 왜 생겼냐면요. 스마트폰을 일일이 켜지 않아도 시간이나 알림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였습니다. 편리하긴 하죠. 회의 중이나 조용한 곳에서 폰을 켜지 않고도 시간을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큰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화면이 꺼진 것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계속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잠들어 계실 때도, 가방 안에 폰을 넣어두셨을 때도 이 AOD 기능은 쉬지 않고 화면에 시간을 띄우고 있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요. 이 AOD 기능 하나만으로도 하루에 배터리를 10%에서 15%까지 소모한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100% 충전했는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15%가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정말 아깝지 않습니까? 이서방님도 딸한테 이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셨답니다. 아니, 내가 안 쓰는데도 배터리가 닳는다고 하시면서요. 그래서 바로 이 기능을 껐는데 다음 날부터 정말 배터리가 오래 가더래요. 자, 그럼 이제 이 AOD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스마트폰 화면에서 설정 아이콘을 찾아주세요. 통띠바퀴 모양으로 생긴 아이콘입니다. 그걸 눌러주시면 설정 화면이 나옵니다. 설정 화면에서 조금 내려가시면 잠금 화면이라는 메뉴가 보이실 겁니다. 거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잠금 화면 설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또 조금 내려가시면 Always on Display, 줄여서 AOD라고 적힌 항목이 있습니다. 그 옆에 보시면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켜져 있는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 스위치를 손가락으로 톡 눌러주시면 회색으로 바뀌면서 꺼집니다. 이게 끝입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AOD를 끄시면요. 앞으로는 화면이 완전히 꺼집니다. 시간을 보고 싶으시면 전원 버튼을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전혀 불편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배터리가 오래 가니까 훨씬 편하실 겁니다. 혹시 그래도 시간을 자주 확인하셔야 하는 분들은 이렇게 해보세요. AOD를 완전히 끄는 대신에 일정 시간 동안만 켜지게 설정할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탭을 하면 10초 동안만 보이게 하는 식으로요. 그러면 필요할 때만 확인하시고 평소에는 배터리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이서방님은 이 설정을 바꾸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아이고, 이렇게 간단한 건데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랬네. 괜히 배터리 고장인 줄 알고 걱정만 했지 뭐야. 여러분도 지금 바로 이 설정 확인해 보시고 켜져 있으시면 꼭 꺼주세요. 다음에 알려드릴 기능은 여러분이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를 쓰지 않으실 때도 폰이 계속 주변을 뒤지고 다니는 그런 기능입니다. 이것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잡아먹는 주범 중 하나인데요. 지금부터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선 없이 음악을 들을 수 있어서 정말 편리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 블루투스를 안 쓸 때도 여러분 스마트폰이 계속 주변을 살피고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이 집에서 쉬고 계실 때도, 산책하실 때도, 심지어 주무실 때도 스마트폰이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리고 있는 거예요. 주변에 연결할 블루투스 기기가 있나? 어디 없나? 하면서요. 마치 길 잃은 강아지가 주인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기능의 정식 이름은 주변 기기 검색 기능입니다. 구글에서 만든 기능인데요. 여러분이 편하게 블루투스 기기를 연결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주변을 계속 찾아주는 겁니다. 좋은 의도로 만들어진 기능이긴 한데요. 문제는 대부분의 시간에는 이 기능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블루투스 이어폰을 몇 번이나 쓰십니까? 많아야 한두 번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스마트폰은 하루 종일 24시간 내내 블루투스 기기를 찾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배터리를 얼마나 잡아먹겠습니까? 이서방님도 이 사실을 처음 아셨을 때 어이가 없으셨답니다. 내가 블루투스 이어폰도 없는데 폰이 혼자 뭘 찾고 있었다는 거야?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심지어 블루투스 기기가 없으신 분들도 이 기능이 계속 켜져 있어서 배터리를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럼 이 기능을 어떻게 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조금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요. 천천히 따라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먼저 설정 화면을 켜주세요. 아까 AOD를 끌 때 들어갔던 그 설정 화면입니다. 설정 화면에서 구글이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주세요. 조금 내려가시면 보이실 겁니다. 구글 메뉴를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 항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모든 서비스라는 걸 찾아주세요. 그걸 누르시면 구글에서 제공하는 모든 서비스 목록이 나옵니다. 그 목록에서 기기라고 적힌 항목을 찾아주세요. 기기를 누르시면 기기 검색이라는 화면이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주변 기기 검색 중이라고 적혀 있고 계속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시가 보이실 겁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폰이 지금 이 순간에도 블루투스 기기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 오른쪽 위를 보시면 점 3개가 세로로 있는 메뉴 버튼이 있습니다. 그걸 눌러주세요. 그러면 검색 중지라는 메뉴가 나오는데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주변을 검색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 기능을 꺼도 여러분이 원래 쓰시던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스피커는 그대로 연결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고요? 이미 한번 연결했던 기기는 폰이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블루투스를 켜시면 자동으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 기능을 끈다고 해서 블루투스를 못 쓰게 되는 게 아닙니다. 단지 폰이 쓸데없이 주변을 뒤지고 다니는 걸 막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블루투스를 켜서 쓰시면 됩니다. 이서방님은 이 설정을 바꾸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제 좀 폰이 조용해진 것 같네. 혼자 이것저것 하느라 바쁘지 않고 말이야. 재미있는 표현이시죠? 하지만 정확한 말씀이십니다. 불필요한 기능들을 끄면 스마트폰도 쉴 수 있고 그만큼 배터리도 오래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다음에 알려드릴 기능은 더 놀라우실 거예요. 여러분이 폰을 주머니에 넣어두셨을 때도 가방 안에 넣어두셨을 때도 계속 작동하고 있는 기능이거든요. 바로 지문 인식 기능인데요. 이것도 배터리를 생각보다 많이 잡아먹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스마트폰을 만지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화면 아래쪽에 지문 모양이 번쩍하고 나타나는 경험 말입니다. 주머니에서 폰을 꺼냈을 때나 책상에 놓여있는 폰을 보면 그런 표시가 떠 있을 때가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요. 스마트폰이 여러분의 지문을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언제든지 손가락을 대시면 바로 잠금을 풀 수 있게 준비하고 있는 거죠. 편리한 기능이긴 합니다만 여기에도 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면이 꺼져 있을 때도 이 지문 인식 센서가 계속 켜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폰을 안 쓰고 계실 때도요, 주무실 때도요, 심지어 가방 속에 들어있을 때도 이 센서는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습니다. 혹시 주인이 손가락을 댈까? 하면서 말이죠. 지문 인식은 화면 안에 작은 센서가 들어있어서 작동하는 건데요. 이 센서가 계속 켜져 있으면 배터리를 꽤 많이 씁니다. 특히 최신 스마트폰일수록 지문 인식 센서가 정교하고 민감해서 전력을 더 많이 소모한다고 합니다. 이서방님도 처음엔 이 기능을 좋아하셨답니다. 야, 이거 참 편하네. 손가락만 대면 바로 열리니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배터리가 빨리 닳는다는 걸 알고 나서는 생각이 바뀌셨죠. 조금 불편해도 배터리가 오래 가는 게 낫지 뭐. 하시면서요. 사실 이 기능을 꺼도 크게 불편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스마트폰을 쓰려면 화면을 켜야 하잖아요. 전원 버튼을 한번 누르면 화면이 켜지고 그때 지문을 인식하면 됩니다. 딱 한 단계만 더 거치는 건데 이게 배터리를 훨씬 오래 쓸 수 있게 해준다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지 않습니까? 자, 그럼 이 기능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주세요. 이제는 좀 익숙하시죠? 설정 화면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주세요.
보통 자물쇠 모양 아이콘이 있습니다. 보안 및 개인정보를 누르시면 여러 가지 보안 설정이 나오는데요. 거기서 화면 잠금이라는 항목을 찾아주세요. 화면 잠금을 누르면 또 여러 옵션이 나오는데 지문이라고 적힌 걸 찾으셔야 합니다. 지문 메뉴로 들어가시면 지문으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이라고 적힌 항목을 찾아주세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꺼야 할 기능입니다. 그 옆에 파란색이나 초록색 스위치가 켜져 있을 텐데요. 그걸 손가락으로 톡 눌러서 회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앞으로는 화면이 꺼져 있을 때 지문 센서도 함께 꺼집니다. 이 설정을 바꾸시고 나면 어떻게 달라지냐면요. 이제부터는 폰을 쓰시려면 먼저 전원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켜셔야 합니다. 그러면 지문 인식 표시가 나타나고 그때 손가락을 대시면 잠금이 풀립니다. 한 단계가 더 생기는 거죠. 하지만 이게 생각보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어차피 폰을 쓰려면 손으로 들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전원 버튼을 누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거의 차이를 못 느끼실 겁니다. 대신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갑니다. 이서방님은 이 설정을 바꾸신 다음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제 하루 종일 돌아다녔는데도 배터리가 절반이나 남았어. 예전 같았으면 벌써 빨간불 들어왔을 텐데 말이야. 이게 바로 작은 설정 하나의 힘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당장 이 설정 확인해 보세요. 켜져 있으시다면 꼭 꺼주시고요. 그리고 다음에 알려드릴 내용은 정말 놀라우실 겁니다. 여러분 스마트폰이 프린터를 찾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프린터를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도 폰은 계속 프린터를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스마트폰으로 프린터 출력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마 대부분 없으실 겁니다. 요즘은 중요한 서류도 이메일로 보내고 사진도 그냥 스마트폰에 저장해서 보시잖아요. 프린터를 쓸 일이 거의 없으시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이 프린터를 한 번도 안 써보셨어도 심지어 집에 프린터가 없으셔도 여러분 스마트폰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에 프린터가 있는지 열심히 찾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 스마트폰에는 기본 인쇄 서비스라는 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건 여러분이 설치한 게 아니라 스마트폰을 처음 살 때부터 들어있던 거예요. 구글이나 삼성에서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미리 넣어둔 겁니다. 문제는 이 인쇄 서비스가 항상 켜져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프린터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이 말이죠. 그래서 하루 종일 주변을 살피면서 연결할 수 있는 프린터가 있나 없나 계속 찾아다니는 겁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식당을 찾아 헤매는 것처럼요. 이서방님도 이 이야기를 듣고 어이가 없으셨답니다. 아니, 나는 프린터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폰이 혼자서 프린터를 찾고 있었다니. 이게 말이 돼? 하시면서요. 맞습니다. 전혀 필요 없는 기능인데 계속 켜져 있어서 배터리만 잡아먹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인쇄 서비스가 배터리를 얼마나 쓰냐고요? 생각보다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프린터를 찾으려면 와이파이나 블루투스를 계속 작동시켜야 하거든요. 주변을 살펴야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켜놓고 찾아다니는 겁니다. 더 황당한 건요. 이 기능을 쓰시는 분이 100명 중에 1명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모든 스마트폰에 기본으로 켜져 있어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이 기능을 꺼줘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끄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경로가 조금 깁니다만 천천히 따라하시면 됩니다. 먼저 설정을 켜주시고요. 연결이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주세요. 와이파이나 블루투스 설정하는 그 연결 메뉴입니다. 연결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연결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기타 연결이라고 적힌 걸 찾아주세요. 기타 연결을 누르시면 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거기서 인쇄라고 적힌 항목을 찾으셔야 합니다.
인쇄를 누르시면 기본 인쇄 서비스라는 게 보이실 겁니다. 그걸 눌러보세요. 그러면 화면에 프린터를 찾는 중이라고 적혀 있고 빙글빙글 돌아가는 표시가 보이실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폰이 지금도 프린터를 찾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화면 위쪽을 보시면 켜짐 또는 사용이라고 적힌 스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게 파란색이나 초록색으로 켜져 있을 텐데요. 그걸 눌러서 회색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더 이상 프린터를 찾지 않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정말로 프린터가 필요하신 상황이 생기시면 어떻게 하냐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가서 다시 켜시면 됩니다. 몇 초면 켤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평생 이 기능을 다시 켤 일이 없으실 겁니다. 이서방님은 이 기능을 끄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폰이 이제 진짜 쉬는 것 같네. 쓸데없는 짓 안 하고 말이야.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안 쓰는 기능은 과감하게 꺼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폰도 쉬고 배터리도 오래 가는 거니까요. 이제 우리가 꺼야 할 기능이 2개 더 남았는데요. 다음에 알려드릴 건 알림입니다. 밤낮 없이 울려대는 알림들, 이것도 배터리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여러분, 밤에 주무시는데 갑자기 핸드폰이 울려서 깜짝 놀라신 적 있으신가요? 중요한 전화인가 싶어서 황급히 확인해 보면 쇼핑 앱에서 보낸 광고 알림이거나 게임 앱에서 보낸 이벤트 알림일 때가 많으시죠. 이런 알림들이 하루에 몇 개나 오시나요? 아마 수십 개는 될 겁니다. 문자 알림, 카카오톡 알림, 이메일 알림, 뉴스 알림, 날씨 알림, 쇼핑 알림, 은행 알림 등등 끝도 없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알림들 중에서 정말 중요한 건 몇 개나 될까요? 이서방님도 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 하셨답니다. 밤에 자다가 계속 소리가 나서 깊이 잠을 못 자겠어. 그런데 혹시 자식들이나 손주들한테서 온 연락일까봐 무시할 수도 없고 하시면서요. 많은 어르신들이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더 큰 문제는 이 알림들이 배터리를 엄청나게 잡아먹는다는 겁니다.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이 켜지고 진동이 울리고 소리가 나잖아요. 이게 다 배터리를 쓰는 겁니다. 특히 화면이 켜지는 게 배터리를 많이 소모하는데요. 하루에 수십 번씩 화면이 켜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알림이 오면 여러분이 확인하시잖아요. 중요한 건가 싶어서요. 그러면 또 폰을 들고 화면을 켜고 확인하고 그러다 보면 다른 것도 보게 되고요. 이렇게 폰을 자주 켜게 만드는 것도 결국은 배터리를 빨리 닳게 하는 원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알림을 다 끄면 안 되잖아요.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한테서 오는 중요한 연락을 놓칠 수 있으니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정말 필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끄는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설정 화면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알림이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주세요. 종 모양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알림 메뉴를 누르시면 앱 알림이라는 항목이 보이실 거예요. 앱 알림을 누르시면 여러분 스마트폰에 설치된 모든 앱들이 쭉 나옵니다. 카카오톡, 문자, 전화, 은행 앱, 쇼핑 앱, 게임 등등 정말 많이 나올 겁니다. 이제 여기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필요한 것만 남기시면 됩니다. 먼저 꼭 남겨야 할 알림부터 말씀드릴게요. 문자 알림은 켜두세요. 요즘 은행이나 병원에서 중요한 문자를 많이 보내니까요. 전화 알림도 당연히 켜두셔야 합니다. 카카오톡도 자녀분들이나 친구분들과 연락하시니까 켜두시는 게 좋겠죠. 그 외에 여러분이 자주 쓰시는 앱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켜두세요. 예를 들어서 은행 앱 같은 경우에는 송금이나 결제 알림이 오니까 켜두시는 게 안전합니다. 요즘 보이스피싱이 많으니까 계좌 이동 알림은 받아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런데 쇼핑 앱은 어떤가요? 쿠팡이나 네이버 쇼핑 같은 거 말입니다. 솔직히 이런 앱에서 오는 알림은 대부분 광고잖아요.
오늘만 특가, 지금 사면 할인 이런 거요. 이런 건 과감하게 꺼버리세요. 필요하면 직접 앱을 열어서 보시면 됩니다. 게임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너지가 다시 찼어요. 친구가 선물을 보냈어요. 이런 알림들은 솔직히 안 받아도 되잖아요. 게임하고 싶으실 때 직접 들어가서 하시면 되니까요. 이런 것들도 다 꺼주세요. 뉴스 앱도 생각해 보세요. 하루에 뉴스 알림이 몇십 개씩 오지 않으셨나요? 속보, 긴급, 지금 뜨는 뉴스 이런 것들 말입니다. 솔직히 그렇게 긴급한 뉴스가 매일 몇십 개씩 있을 리가 없잖아요. 대부분 클릭 유도용 제목일 뿐입니다. 이것도 꺼주세요. 날씨 앱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비 올 확률 30% 이런 알림 받으시나요? 솔직히 이런 건 나가시기 전에 직접 확인해 보시면 되잖아요. 하루에 몇 번씩 날씨 알림 받으실 필요는 없으시죠? 이렇게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불필요한 알림은 다 꺼주세요. 각 앱 옆에 스위치가 있으니까 그걸 눌러서 회색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좀 번거로우실 수 있는데요. 한 번만 해놓으시면 앞으로 쭉 편하십니다. 이서방님은 알림 정리를 하신 다음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어젯밤에 단 한 번도 안 울리더라고. 아침까지 푹 잤어. 그런데 중요한 연락은 다 받았어. 참 신기하네. 바로 이겁니다. 불필요한 건 다 끄고 필요한 것만 남겨놓으면 조용하면서도 중요한 건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알림을 정리하시면 두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배터리가 오래 간다는 거고요. 둘째는 마음이 편해진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울려대는 알림에 시달리지 않으니까 스트레스도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연락에만 집중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배터리를 잡아먹는 기능들을 끄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이제는 배터리 자체를 오래 쓸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배터리도 사람처럼 관리를 잘해주면 훨씬 오래 쓸 수 있거든요. 먼저 배터리 보호 기능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설정 화면에서 배터리라고 적힌 메뉴를 찾아주세요. 배터리 모양 아이콘이 있을 겁니다. 배터리 메뉴로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옵션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배터리 보호라는 항목을 찾아주세요. 배터리 보호를 켜시면 어떻게 되냐면요. 스마트폰이 100%까지 충전하지 않고 85%나 90%에서 멈춥니다. 그럼 손해 아니야? 하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배터리 수명이 훨씬 길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배터리는 완전히 꽉 채워진 상태를 오래 유지하면 빨리 늙습니다. 마치 사람이 배를 너무 빵빵하게 채우고 오래 있으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요. 배터리도 80%에서 90% 정도가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특히 밤에 주무실 때 충전기에 꽂아두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러면 100%가 되고도 몇 시간씩 계속 충전기에 꽂혀 있게 됩니다. 이게 배터리한테는 아주 안 좋은 습관입니다. 마치 배부른 사람한테 계속 밥을 먹이는 것과 같거든요. 그런데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켜놓으면 이런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85%나 90%까지만 충전하고 멈추니까요. 그리고 사실 하루 쓰기에는 85%도 충분합니다. 앞에서 알려드린 기능들을 다 끄셨다면 말이죠. 이서방님도 처음에는 걱정하셨답니다. 85%만 충전하면 부족하지 않을까? 하시면서요. 그런데 막상 써보시니까 전혀 문제가 없으셨대요. 오히려 예전에 100% 충전했을 때보다 더 오래 가더래요. 왜냐하면 배터리가 건강해졌으니까요. 전문가들 말로는요. 배터리 보호 기능을 쓰면 배터리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원래 2년 쓸 배터리를 4년 가까이 쓸 수 있다는 거죠. 엄청난 차이 아닙니까? 새 폰 살 돈도 아끼고 환경도 보호하고
배터리가 완전히 바닥날 때까지 쓰시고 그 다음에 충전하시는 분들 계신가요? 이것도 배터리한테 안 좋은 습관입니다. 배터리는 완전히 방전되는 걸 싫어하거든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배터리가 20%에서 30% 정도 남았을 때 충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85%에서 90%까지만 충전하고 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배터리가 가장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자주 충전해야 하는 거 아니야? 하고 걱정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배터리는 충전 횟수보다 충전 깊이가 더 중요합니다. 20%에서 90%까지 자주 충전하는 게 0%에서 100%까지 한 번에 충전하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또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요. 너무 빠른 급속 충전은 자주 사용하지 마세요. 급속 충전은 편리하긴 하지만 배터리를 빨리 늙게 만듭니다. 급한 일이 있을 때만 쓰시고 평소에는 일반 충전기로 천천히 충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폰이 너무 뜨거울 때는 충전하지 마세요. 여름에 햇빛 아래 두셨거나 게임을 오래 하셔서 폰이 뜨거울 때 충전하면 배터리가 손상됩니다. 조금 식힌 다음에 충전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너무 추울 때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겨울에 밖에 오래 계셔서 폰이 차가워졌을 때 바로 충전하지 마시고요. 실내에서 조금 데워진 다음에 충전하세요. 배터리는 적당한 온도를 좋아합니다. 이서방님은 이런 충전 습관을 들이신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폰을 아끼는 게 아니라 배터리를 아껴야 하는구나. 배터리만 건강하면 폰도 오래 쓸 수 있는 거네. 정확하신 말씀입니다. 스마트폰에서 가장 먼저 약해지는 부품이 바로 배터리거든요. 여기까지 따라 하셨다면 이제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 훨씬 오래 갈 겁니다. 그런데 혹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내 폰 배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말입니다. 이미 많이 약해진 건 아닌지 아니면 아직 괜찮은 건지요. 다행히도 삼성 스마트폰에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삼성 멤버스라는 앱을 사용하시면 되는데요. 이미 설치되어 있으실 수도 있고 없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무료 앱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삼성 멤버스 앱을 여시면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요. 거기서 도움받기라고 적힌 항목을 찾아주세요. 도움받기를 누르시면 또 여러 메뉴가 나오는데 휴대전화 진단이라는 걸 찾으셔야 합니다. 휴대전화 진단을 누르시면 스마트폰의 여러 가지 부품을 검사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 스피커, 카메라, 배터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우리는 배터리 상태를 확인할 거니까 배터리를 눌러주세요. 배터리를 누르시면 검사가 시작됩니다. 몇 초 정도 기다리시면 결과가 나오는데요. 좋음, 보통, 나쁨 이렇게 세 가지 중 하나로 표시됩니다. 좋음이 나오시면 배터리가 아직 건강하다는 뜻이고요. 보통이면 조금 약해지긴 했지만 쓸만하다는 뜻입니다. 만약 나쁨이 나오셨다면 배터리가 많이 약해진 상태입니다. 이럴 때는 가까운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가시는 게 좋습니다. 서비스 센터에서 정밀 검사를 해주시고 필요하면 배터리를 교체해 주십니다. 배터리 교체 비용이 걱정되실 수 있는데요. 생각보다 비싸지 않습니다. 기종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5만원에서 10만원 사이입니다. 새 폰 사는 것보다는 훨씬 저렴하죠. 그리고 배터리만 바꾸면 새 폰처럼 쓸 수 있으니까 경제적입니다. 이서방님도 처음에는 배터리 상태가 보통으로 나왔답니다. 조금 약해진 상태였던 거죠. 그래서 딸이 알려준 방법들을 다 실천하신 겁니다. AOD도 끄고 블루투스 검색도 끄고 알림도 정리하고요. 그랬더니 보통이었던 배터리도 하루 종일 거뜬하게 버티더래요. 몇 달 후에 다시 확인해 보셨는데 여전히 보통이더랍니다. 예전 같았으면 나쁨으로 떨어졌을 텐데 배터리 보호 기능 덕분에 더 이상 나빠지지 않은 거죠. 이서방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배터리 상태를 알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
내 폰이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으니까 말이야. 배터리 상태 확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배터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추이를 볼 수 있거든요. 만약 점점 나빠지고 있다면 충전 습관을 다시 점검해 보시면 되고요. 계속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지금 하시는 대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또 한 가지 좋은 점은요. 배터리 상태를 알고 있으면 중고로 팔 때도 유리합니다. 이 폰 배터리 상태는 좋음입니다 하고 증명할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거든요. 나중에 폰을 바꾸실 때 참고하세요. 그리고 서비스 센터에 가실 때도 미리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고 가시면 좋습니다. 배터리 상태가 나쁨으로 나왔어요 하고 말씀하시면 직원분들이 바로 이해하시고 빠르게 처리해 주십니다. 괜히 이것저것 검사하느라 시간 낭비하지 않으셔도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배터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알려드린 7가지 방법을 다 실천하시면 여러분 스마트폰 배터리는 정말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긴 시간 동안 함께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해 드릴게요. 종이에 적어두시면 나중에 다시 보실 때 좋으실 겁니다. 첫 번째, AOD 기능을 꺼주세요. 화면이 꺼져도 시간을 보여주는 기능인데요. 이게 하루에 10%에서 15%씩 배터리를 잡아먹습니다. 설정에서 잠금 화면으로 들어가셔서 AOD를 끄시면 됩니다. 두 번째, 블루투스 주변 기기 검색을 끄세요. 설정에서 구글, 모든 서비스, 기기로 들어가셔서 검색 중지를 누르시면 됩니다. 이미 연결했던 블루투스 기기는 그대로 쓰실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세 번째,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 기능을 꺼주세요. 설정에서 보안 및 개인정보, 화면 잠금, 지문으로 들어가셔서 꺼진 화면에서 지문 인식을 끄시면 됩니다. 한 단계만 더 거치면 되니까 불편하지 않으실 겁니다. 네 번째, 인쇄 서비스를 꺼주세요. 설정에서 연결, 기타 연결, 인쇄, 기본 인쇄 서비스로 들어가셔서 끄시면 됩니다. 프린터 안 쓰시는 분들은 과감하게 꺼버리세요. 다섯 번째, 불필요한 알림을 정리하세요. 설정에서 알림, 앱 알림으로 들어가셔서 필요한 알림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끄시면 됩니다. 문자, 전화, 카카오톡, 은행 앱 정도만 남기시고요. 쇼핑이나 게임 앱 알림은 꺼주세요. 여섯 번째, 배터리 보호 기능을 켜주세요. 설정에서 배터리 보호로 들어가셔서 최대 충전을 85%나 90%로 설정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2배 가까이 늘어납니다. 밤에 충전하실 때도 안심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삼성 멤버스 앱으로 배터리 상태를 확인하세요. 도움받기 휴대전화 진단, 배터리 상태로 들어가시면 배터리가 얼마나 건강한지 알 수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7가지만 하시면 배터리 수명이 정말 2배는 거뜬합니다. 이서방 님도 이제는 아침 100%가 저녁까지 든든하다고 하시더라고요. 더 이상 배터리 걱정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으신대요. 여러분도 오늘 영상 보시고 바로 실천해 보세요. 한 번만 설정해 놓으시면 앞으로 쭉 편하십니다. 자녀분들이나 손주들한테 전화 오는 거 놓칠까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하루 종일 배터리 걱정 없이 편하게 스마트폰 쓰실 수 있습니다. 혹시 따라 하시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해주시면 앞으로 더 유용한 꿀팁들을 매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카카오톡을 더 편하게 쓰는 방법을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특히 글씨 크기 조절하는 방법, 중요한 대화 저장하는 방법 등 어르신들이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기능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배터리 걱정 없는 편안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